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 기업 양대 산맥인 LG전자와 삼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일본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치며 개발해봤자 끝이 없는 세계 TV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LG와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 최대의 전자 라이벌 회사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사상 처음으로 제휴를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기업은 오로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쌓아왔던 자존심을 모두 버린 것이었는데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 얼마 못 가 중단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 포기는 100번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TV 시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고 LG전자에서 올 LED 신기술을 공개해 2022년 올 LED 시장 장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역시 가정은 LG지라는 말이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지는 공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신혼가전으로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는 삼성이었는데요. 시대가 지날수록 신혼가전으로 LG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그렇게 LG가 차츰 대한민국을 씹어먹더니 이제는 전세계 1위까지 차지해버렸는데요. 그동안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의 프로모션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생활가정 부분의 절대 강자 월풀까지 제쳐버렸습니다. 그동안 LG는 특유의 기술력으로 영업이익 면에서는 월풀을 추월한 지 오래였지만 워낙 월풀이 세계 시장에 광범위하게 뻗어있는 탓에 매출 면에서는 쉽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상반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마저 월풀을 따라잡은 것이죠. 월풀의 매출은 11조 9천억 원인 반면 LG는 심혈을 기울여 내세운 오브제 컬렉션을 필두로 박차를 가해 1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두 회사의 매출 격차가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월풀이 LG의 위기감을 느낀 건 자신들의 치트키라 생각하던 보급형 세탁기마저 LG에 밀리고 있어서였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리저리를 놓치지 않던 이 보급형 세탁기 부분마저 LG전자의 교반식 세탁기의 세탁 성능 부분에 밀려 2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LG의 기술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는 물 없는 세탁기까지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세탁기와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았는데요. 도대체 물 없이 세탁기 돼? 라는 의문점을 LG가 말끔히 해소해줬죠. 이 발상의 시작은 역시 요즘 환경 분야에서 가장 핫한 단어인 탄소 때문이었습니다.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사용하여야 하는 세탁 세제들이 물과 함께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이 오염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물과 기름을 활용하는 세탁기와는 달리 폐수,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세탁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외국에서는 아주 드물게 판매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요는 아주 미비한 수준인데요. LG가 이 시장까지 공략해 환경과 기업 이익을 동시에 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LG가 공개한 이 신개념 세탁기는 이산화탄소를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세탁 용제로 사용해 세탁을 하는데요. 세탁이 끝난 후에는 사용하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기화시켜 다음 세탁에 재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개발되어 우리 가전제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그 효과는 안 봐도 엄청난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오븐, 전자레인지와 연동되는 스마트 키친인 싱큐 레시피도 개발했는데요. 이 싱큐 레시피는 요알 모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레시피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음식들을 추천받아 요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특히 오늘 뭐 먹지가 주된 관심사인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자신의 식습관, 알러지, 음식까지 고려한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앱은 아마존 프레쉬와 월마트 앱과도 연동되어 있어 레시피만 고르면 식재료가 장바구니 목록에 자동으로 옮겨지고 해당 앱에서 결제만 하면 원하는 식재료를 집으로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트 한 번 가기도 왠지 꺼려지는데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겠죠? LG의 이러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수년간 엄청나게 많은 연구진들의 시행착오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LG의 기술을 무단으로 야금야금 훔치려다 된통당한 나라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쪽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중국이었습니다. 작년에 LG는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LG가 26년간 버티면서 지켜온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것이었죠. 세계 휴대폰 시장이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사의 아이폰 양대 산맥 구도로 굳혀지자 소수의 매니아층을 보여하던 LG마저 발을 빼버린 것이었는데요. 생산만 하지 않았지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였던 기술력은 남아있었습니다. 특허라는 보호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중국은 그것도 모른 채 LG의 기술력을 사용하여 독일 자회사 위코에서 버젓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알아챈 LG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제품 회수 소송을 한 것입니다. 처음 중국은 무턱대고 나몰라라 식의 자세로 일관했었는데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가만히 볼 수 없던 중국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LG에 로열티를 낼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한 것이죠. 이로써 LG는 현재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기술력 하나만으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LG가 지금의 LG의 명성을 얻게 된 1등 공신은 앞서 말했던 세탁기도 휴대폰도 아닌 TV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세계 스마트 TV 시장의 점유율은 대한민국이 탑을 찍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라는 듬직한 동료이자 라이벌을 옆에 두고 함께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TV 있는 집이 동네 전체에서 몇 집밖에 없을 정도였으며 일반 서민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 가치는 대단했기 때문에 TV를 보관하는 장이 따로 있을 정도였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건 정말 엄청난 발전인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나라들도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인 나라로 한때 세계 전자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시장에는 그때 그 시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필수품이었던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표 브랜드 소니와 그의 라이벌 파나소닉의 양자구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한때 이 두 기업에서는 오로지 한국 TV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제휴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견제하느라 바빠 제휴는 꿈도 못 꿔왔던 이 두 기업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한국을 이기기 위해 뜻을 모았던 일이기에 이를 보는 사람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의 특성상 많은 손해를 안고 얼마 못 가 개발을 중단해야만 했죠. 현재는 이 파나소닉마저 중국의 경쟁업체 TCL에 위탁 생산을 맡기며 사실상 TV 생산은 오직 소니만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소니와 파나소닉이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꼭 이기고자 했던 시장이 바로 올 LED TV 시장이었는데요. 올 LED는 LCD 다음으로 나온 디스플레이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OLED는 LCD에 비해 응답 속도도 엄청 빠르고 스스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와는 달리 종이같이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기업에서는 이 O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개발에 너도 나도 열을 올리고 있죠.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OLED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 부족으로 양산에는 실패했었죠. 그 후 2000년에 우리나라 삼성이 일본 NEC와 협작하여 OLED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일본 업계는 자신들이 못 해낸 걸 우리가 해낼 리 없다며 삼성이 OLED를 양산하는 것은 후지산에 물구나무 서서 오르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삼성은 NEC가 철수한 뒤에도 엄청난 투자와 개발을 통해 2007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OLED 패널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죠. 그 후에도 세계 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거의 삼성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소형 OLED 시장에 삼성이 있다면 대형 TV OLED 시장에는 우리의 LG전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LG는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상용화한 후 10년간 축적된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OLED EX를 공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OLED EX는 유기 발광 소자의 중수소 기술과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EX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패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밝기보다 30% 높인 데다가 개인 알고리즘 패널을 적용해 개별 사용량을 예측하여 영상의 색감과 선명도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써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빛 하나하나와 나뭇잎의 결 하나하나 같이 자연의 작은 모습들을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화면 테두리 두께도 65인치 기준 6mm에서 3mm로 약 30%나 얇아져 사람의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차원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엔 OLED 제품은 전체 TV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약 70%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OLED EX를 담당했던 오창호 LG 디스플레이 부사장은 2022년 2분기부터 OLED EX가 전체 적용되면 당사 제품의 70%가 OLED EX 제품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100만 대 출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란 말이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LG를 비롯한 우리나라 TV 시장에 걸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만을 전담하던 삼성도 일명 이재용 TV라 불리는 QD OLED TV를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중국 TV 시장에서 가격으로 후려치더라도 우리는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기술력으로 항상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